안녕하세요. 저희 살롱드 닥터 춘즈에 오신 귀한 또 원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청담동 안티에이징 원장님들의 줄기세포에 관한 뭐 커피 토크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 개원 예정이신 최승 원장님 이렇게 앞에서 짧게 렉처 해주실 거고 지금까지 좀 써왔던 임상 경험들을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는 좀 캐주얼한 자리 되셨으면 좋겠고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희 공간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게 좀 이야기 오고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희입니다. 네. 오늘 나지혜 원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살롱드 닥터 툰즈에서 요즘 청담동에서 가장 핫한 클리닉이죠. 여기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나지혜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라운지에서 처음으로 하는 세미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짧게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스톰셀이 줄기세포가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끌었던 때가 있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황우석 박사님이 이제 좀 다양한 이슈 때문에 사실 줄기세포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빛을 못 보는, 우리가 쌓아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최근에 일본에 다시 아시겠지만 야마나카라는 분이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이걸 임상으로 쓰진 않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뭐 쉽게 얘기하면 체세포에서 이 체세포를 거꾸로 역분화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죠. 이 줄기세포를 다시 넣어주면 그럼 이 줄기세포가 그냥 피부만 되느냐, 물론 피부에 넣어주면 피부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사실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줄기세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임상적으로는 에비던스가 많이 부족해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혹은 효과가 없다 라는 논문들도 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임상 필드에 있는 의사들이니까 이런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스톰셀이고요. 스톰셀은 잘 아시다시피 몇몇 특징이 있습니다. 스톰셀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셀프 리뉴얼입니다. 이 줄기세포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톰셀 혹은 줄기세포 치료할 때 세포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물론 많은 수를 넣어주면 초기에 액션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작은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이 셀프 리뉴얼이라는 이런 특징 때문에 좋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루리포텐시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든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건 아니에요. 토티포텐시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있는 모낭에 있는 줄기세포를 넣어줬을 때 얘네들이 무조건 그것만 되느냐, 특정한 어떤 세포들만 되느냐, 케라티노사이트만 된다던가 파이브로블라스트만 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줄기세포가 스톰셀이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스톰셀 줄기세포 치료할 때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임상에서 아주 폭넓게 이렇게 쓰는 걸 제한하고 있죠. 세 번째 특징이 홈커밍 효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요. 뭐냐면 스톰셀은 예를 들어서 스톰셀을 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아이브로 넣어줬어. 아니 내 몸에 원래 있는 걸 다시 넣어줬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홈커밍 효과입니다. 줄기세포는 자기가 필요한 곳에 알아서 가서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스톰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세 가지라는 걸 아시고 시작하시면 훨씬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슬라이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진머바이오벳
회사의 키트입니다. 스톰셀 추출하는 키트입니다. 근데 이 진머라는 회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텐데 사실 이 필드에 에스테틱 필드에 있는 의사들을 제외하고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하는 신경외과 의사라거나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나 줄기세포 하는데 뭐 쓸까 물어보세요. 아마 열의 9은 다 찐머를 얘기할 겁니다. 찐머는 이 시장에서 글로벌하게는 가장 유명한 회사고 가장 그 넓은 폭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건 대부분 이제 혈액 헤마토포이에틱 스톰셀이니까 혈액에서 추출한 이제 줄기세포, 또 PRP, 그로스 팩터들, 류코사이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과거에 PRP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PRP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저기 보시면 비커에 담으면 약간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라운드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층만 정확히 얻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얻은 층을 다시 센트리피게이션 원심 분리해서 또 추출해내고 이런 방법도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원하는 버피코트라던가 혹은 플라즈마를 추출해낼 때 시린지를 사용하는데 음압이 걸리면 저 밑에 있던 RBC가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죠. 저 RBC는 쓰지 않으려고 사실은 밑으로 이제 침전시킨 건데 제가 너무 많이 딸려오니까 불편했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기술로 잘 극복해낸 회사가 진머라는 회사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기억해 두시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질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데 류코사이트 푸어 이제 PRP라고 나오고 류코사이트 리치 PRP라고 나와 있습니다. 류코사이트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인플라메이션에 관여하는 염증 세포들이죠. 염증 세포가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스톰셀을 유도할 때 우리가 하는 치료들 중에서도 니들 RF, 니들을 사용한다거나 니들링을 한다거나 혹은 프랙셔널 레이저를 사용한다거나 생각해 보시면 다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일종의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인플라메이션이 다시 스톰셀을 유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리페어 메커니즘, 운드 힐링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EBD들은 이런 운드 힐링 프로세스로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 보면 이 방법 밖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류코사이트가 의외로 중요한데 버피코트 위층에 깔려있는 류코사이트를 약간 포함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더 좋더라라는 논문들, 페이퍼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줄기세포 치료가 우리가 광범위하게 넓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줄기세포가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혈액에서 추출한 헤마토포이에틱 스톰셀의 숫자는 혈액 전체에 스톰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축을 잘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사실은 훨씬 더 좋다면 지방에서 추출을 한다거나 혹은 본메로, 골수에서 추출하는 게 스톰셀 자체의 숫자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인베이시브하죠. 그래서 우리가 덜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이런 혈액에서 이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쓰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플레이틀리트입니다. 플레이틀리트는 혈소판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플레이틀리트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분비하게 만들어냅니다. PDGF도 그렇고 EGF나 FGF, 배지프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혈소판 플레이틀리트가 언제 모이냐면 상처가 생겼을 때죠. 상처가 생겼으니까 플레이틀리트가 어그리게이션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인플라메이션 마커들,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되고 스톰셀이 인듀스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처가 생겼으니까 아물게 만들어야겠죠. 에피더미스는 EGF가 관여할 거고 그 다음에 더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FGF나 베지프가 혈관을 만들고 콜라겐 같은 파이버들을 만들고 운드 힐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분비하게 되는 거겠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찐머의 우리가 GPS3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찐머 바이오맷의 이런 제품들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우리가 미라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베스트라는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죠. 여기에 이제 일종의 카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똑같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CD34가 뭐 우리가 줄기세포 스텀셀을 추출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마커입니다. 바이오 마커입니다. 근데 CD34가 있다고 해서 모두 줄기세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CD34를 가지고 있는 셀들은 의외로 많아요. 마크로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셀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 찐머사의 GPS3 시스템이 농축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제 논문입니다. 저는 사실 찐머라는 회사를 주변의 신경외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들 통해서 들었지만, 사실 구입하게 된 가장 큰 건 요겁니다.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음압이 걸리면 시린지에서 막 밑에 있는 RBC들이 다 올라오고, 그걸 이렇게 잘 뽑아내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미련 없이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가는 관들이 있습니다. 요게 플라즈마 혈장과 그 다음에 버피코트와 그 다음에 RBC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잘 잡아줍니다. 분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추출할 때 시린지를 꽂을 필요가 없어요. 저 노란색에 있는 게 혈장을 추출해내는 거고, 그냥 저기에 시린지 꽂고 뽑으면 자연스럽게 뽑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시린지를 뒤로 엎는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저 층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피코트를 얻으려면 저 빨간 쪽에서 시린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고, 키트 내에 소독된, 멸균된 제품들이 이미 세트에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스텀셀 인젝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펙션이죠. 감염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스텀셀을 이제 분리해내고 키트를 찾아내고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뭐 우리가 혈액은 항상 응고가 되니까 플레이트를 잘 분리해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항응고제를 쓰는데, 이 항응고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찐머사에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항응고제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미라셀이고 왼쪽인데 추출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 시린지를 꽂고 뽑으면 섞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추출이 됩니다. 이건 사실 논문을 이제 몇 개 출연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텀셀의 좋은 치료의 이제 어떤 스탠다드는 이런 거죠. 젊은 사람의 스텀셀을 추출해서 어떤 거부 반응이 없게 만들 수 있다면 올드에이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렛에서 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린 스텀셀을 나이가 많은 쥐에 인젝하고, 거꾸로 나이가 많은 쥐의 스텀셀을 젊은 쥐에 이식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보면 전자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논문은 반대였어요. 사실은 이제 다른 유사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어떤 것들이냐면 스텀셀을 넣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 인펙션이 심한 경우예요. 혹은 이제 레시피언트죠. 이 공여받는 이 개체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아니면 그 조직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스텀셀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술할 때 환자의 상태라던가, 상태가 안 좋으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좋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지혜 원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IV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홈커밍 이펙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고 저는 사실 이제 인젝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어요. 반대의 논문도 많이 있어요. 줄기세포를 똑같은 줄기세포를 영 에이지하고 올드 에이지에 같이 넣었죠.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 영 에이지에서 더 좋다는 논문도 있어요. 혹은 거꾸로 영 에이지나 올드 에이지에서 각각 스텀셀을 추출해서 같은 개체에 주입했는데 일부 논문들에서는 영 에이지에서 좋다는 논문들이 사실은 더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이 스텀셀이라는 이 필드가 그러기엔 아직 좀 어려운 필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결과가 좋다라는 논문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제 그럼 스텀셀을 도대체 우리가 치료할 때 어떤 인터벌로 해야 되느냐, 좀 길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자주 하면 우리가 뭐 멜리그넌스에 대한 포텐셜도 있다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증을 많이 충분히 하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주 했을 때 의외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 뭐 제가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드가 생기면 그 운드가 아물 때 콜라겐에서 콜라겐 타입 3라고 하죠. 콜라겐 타입 3가 좀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콜라겐 타입 3는 시간이 지나면 콜라겐 타입 1으로 바뀝니다. 이 기간이 한 30일에서 50일 요 사이가 돼요. 이제 주스로 하면은 한 4주에서 8주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콜라겐 타입 3가 가장 높을 때는 4주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시술을 좀 당겨서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IV가 아니더라도 주사하는 시술들은 실제로 저는 뭐 4주 안팎에 다시 시술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반복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제 경우에는 올드 에이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뭘 해도 효과가 의외로 충분치 않거든요. 우리가 뭐 EBD, 써마지 같은 RF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자주 해줍니다. 뭐 써마지 같은 경우는 3개월 간격 정도로 한두 번 더 해주고 시술을 하면 의외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런 이유를 이제 이렇게 더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지금 동그란 게 플레이틀리트인데 이 플레이틀리트가 그냥 넣어준다고 해서 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딱 컨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직하고 정확하게 잘 달라붙어서 얘네들이 그로스 팩터들하고 만나서 다시 우리가 뭐 생각해 보시면 리셉터가 있을 때 리셉터가 하나만 딱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셉터가 보통 게 여러 개가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죠. 또 그런 셀들이 많아질 때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증폭 효과가 생기는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이 증폭 효과거든요. 하나의 셀이 좋아지는 건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테니까. 근데 이런 플레이틀리트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플레이틀리트가 콜라겐 타입 3에서 훨씬 어그리게이션, 응집을 잘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타입 3가 남아있을 때 이런 시술들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술을 자주 하는 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이 의사가 내가 좀 좋다 하니까 계속 하라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의사도 그래서 질에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과 레이셔널을 가지고 종종 효과가 부족하면 조금 인터벌이 짧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류코사이트 찐머사에서 얘기하는 게 류코사이트가 PRP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이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도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실제로 운드 힐링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포함되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주사할 때 깊이 찔러서 이제 하는 방법도 쓰지만 저는 이제 니들링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를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쥐에서 한 실험들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좋다 나쁘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사진도 사실은 이런 겁니다. 치료했을 때와 치료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나더라. 이런 줄기세포를 치료했을 때 운드 힐링 프로세스에서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